미국의 노동통계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서 발표를 하는 고용보고서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노동 상황을 아주 자세히 조사를 해서 매달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림이 이 요약한 요 부분인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31만 5천 명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업률이 3.7%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어거스트, 이렇게 8월이라고 나오는데 8월 한 달간의 이 집계 자료를 이번 9월 달에 발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야, 이게 8월 달의 자료는 너무 지난 자료 아니냐, 이게 9월인데 최신 자료를 갖고 와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9월 달에 지금 9월 5일이기 때문에 9월 한 달간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지표든 전달의 지표가 가장 최신 자료다, 요거는 꼭 혼동하지 마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어만 잔뜩 써져 있는 요런 고용보고서 자료, 대체 우리가 왜 봐야 될까요? 뭐 물론 요즘에는 번역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쉽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어렵잖아요. 근데 대체 우리가 왜 봐야 될까요? 네, 이런 거 찾아가지고 볼 이유가 없을 텐데, 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실업률 지표가 요 고용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 지표를 보면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실업률 지표는 실물 경제 상황을 그대로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화살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때가 있고 올라가는 때가 있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럼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 말은 사람들이 취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실업률이 막 떨어지려고 하죠. 경제가 너무 좋을 때 실업률이 아래로 떨어지고, 반대로 치솟아 오르는 국면은 경기가 나빠지니까, 실직을 당하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은 화살표가 내려가는 구간, 경기가 나빠지는 구간은 화살표가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걸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언제 사고 언제 팔면 될까요? 화살표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즉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요런 지점에 사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에 대충 사면 되죠. 그리고 반대로 화살표가 치솟아 오르기 직전의 구간인데, 이거 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화살표가 치솟아 오르기 전에 적정한 타이밍에 그냥 매도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적절히 매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실전에 적용하다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에서 한참 경기가 좋아지는, 즉 실업률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보통 최저점은 못 잡아요. 주식시장이 이게 파란색인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보다 실물 경제가 뭐 좋아진다 싶으면 바로바로 튀어오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뭐 거의 무릎보다는 조금 더 위의 구간에 이렇게 평단이 요 정도 잡히게 되고, 반대로 매도를 할 때도 이게 꺾이기 전쯤 아니면 꺾이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매도를 한다 해도, 실제로 주시장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다가 쑥 빠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어깨 아래에서 이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익을 내는 구간은 이 몸통 정도밖에 수익을 내기 어렵죠. 대신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사고 이런 구간에 매도를 한다 할 때 종목을 잘 잡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식은 요럴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요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업률을 본다, 그거고, 실제로 이번에 투자할 때 보면 S&P 500에 적용을 하면 코로나 이후에 3월 4월 이후 한 중순 넘어서까지 이 정도 구간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이고, 이 정도 구간 이후가 이제 방향이 확실히 또 턴하는 시점이니까 몸통이라 그러면 이 정도겠죠. 이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게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이 경제 지표를 보고 왔을 때 얻게 되는 이런 이익이겠죠. 그래서 경제 지표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특히 고용 지표를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다, 이거예요. 초반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고용 보고서나 뭐 이런 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침판과 같이 실물 경제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게 고용 지표다,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한번 구미가 당기는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고용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비농업 고용자 수가 31만 5천 명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것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지? 대체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냐?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건지 떨어지면 좋은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돼요. 이게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자 수인데 똑같습니다. 고용이 늘어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떨어지면은 경기 나빠지는 구간, 경기가 늘어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떨어지면 나빠지는 구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실물 경제 사이클 역시나
비농업 고용자 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용자 수가 매달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완만해진다. 네, 그러면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의 지표가 발표됐을 때 전월 대비해서 좀 낮게 발표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아졌다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좋아졌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냐 떨어졌냐 이게 중요해요. 전년 대비해서 확실히 감소한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구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하지만 그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올해 코로나 때 같을 때 보시면은 예고도 없이 주식시장이 훅 빠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들이 있었죠. 네, 하지만 요거는 최근에는 좀 어렵다는 거. 대신에 매수 타이밍은 뭐 명확하죠. 이게 이렇게 저점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요 그림에 확실하게 나오는데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 다 증가하는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에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돈 벌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거죠. 항상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 그냥 시간 지나면서 매달 체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잊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맞다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었지 이렇게 그때 가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기회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뭐 5년 7년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거 놓치면은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그 시점이 매수 포인트가 되니까 항상 꾸준하게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용보고서에 나와 있는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이런 지표가 미국 노동시장의 참여율이에요. 그림 보시면 코로나 때 6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62%까지 쭉 올라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1, 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시장 참여율의 뜻이 뭐냐, 16세 이하는 뭐 굳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죠. 돈 벌기 할 필요가 없는데 16세 이상부터 총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뭐 구직활동을 하든 아니면 돈을 벌든 하는 인원이 지금 62%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뭐 주부라든가 학생, 16세 이상이죠. 종교인이라든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머지 38%가 되고 현재 62%가 16세 이상에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냐? 여기 이게 뉴스 기사 보시면은 2020년, 21년 뭐 계속 나왔던 뉴스가 바로 코로나발 조기 은퇴. 그래서 미국에서 인력난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 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해버려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 노동시장 참여율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뭐 한 63%를 훨씬 넘었던 인원이 코로나 이후에 60%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조기 은퇴를 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보조금 영향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은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미국 가구 중에 거의 한 70% 가계자산 중에 그러니까 주식이기 때문이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죠. 뭐 거의 더블로 올라가니까 야 이제 뭐 굳이 일할 필요 없겠다, 놀고 먹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주식시장 빠지고 있죠. 여기 앞으로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일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지금 경제활동 참여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은 미국의 시간당 임금 변화율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슬슬슬 올라가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어요. 이유가 뭐죠? 은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쉬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지금 점점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꽤 많이 복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이렇게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올라간다 이런 소리는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도 연관이 커요. 그동안에 미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이유, 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일할 사람은 적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쪽이 더 많다 이거였는데 지금 점점 노동자가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어요. 일해야 되니까 일할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금리를 이렇게 빨리 못 올리죠.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할 거지만 속도가 느려지겠죠.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이번에 고용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지난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네, 가즈프롬이라고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업체에서 윤활유가 뭐 샌다, 뭔가 이제 기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지메스랑 논쟁이 붙고 있죠. 뭐 우리 거 괜찮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파이프라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공급이 안 돼요. 유럽 문제는 또 다른 악재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야 되겠고, 일단 고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실상 미국의 고용 상황은 아주 약간씩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경기 둔화나 이렇게 침체로 앞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주식을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 봤으면 지금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해야 나가는 이런 시점이 되겠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은 다르죠. 고용이 나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용이 나빠져야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요 부분도 해소가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또 고용이 조금씩 나빠지는 거죠. 요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의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 이 의견은 같고요. 이번 고용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만 때우진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요.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